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과거에 접근성 하면서 표를 설명할 때 ID 헤더스라는 걸 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막 카드링크 같은 거 걸어 드릴 텐데 그 ID 헤더스 부분을 실습하는 겸 그리고 완전 기초적인 부분에서 표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정말 복잡한 표는 어떻게 만들어야만 시각장애인 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좀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표를 한번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센스 리더라든지 어떤 화면 낭독기를 실행시켜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그 다음에 ID 헤더스를 따로 적용을 시켜서 접근성이 보완된 표를 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을 오늘 작업을 할 텐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의 좀 쳐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치기만 하고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약간 작을 텐데 좀 끊겨도 화면 이해해 주세요. 표를 만들려면 우선 테이블 요소가 필요하겠죠. 테이블 요소에서 표의 제목을 써줘야 되고 그 제목의 요약글을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과 요약글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넣어놔야 되는데 우선 대부분 우리가 사이트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제목을 안 줘요.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제목도 안 주고 이거는 기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목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출을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에 표를 잘 살펴보시고 이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금에 관련된 것 같은데 좀 자동차세 취득세에 나오고 세목이라고 또 나오죠. 자동차세 세율 안내표 같은데요. 자동차세 세율 안내표라고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약글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복잡한 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목 셀들만 나열하는 경우가 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세목, 구분, 세율, 비고를 나타내는 표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타냅니다. 표가 좀 간단한 경우에는 정말 요약글을 사용하겠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표가 여기까지구나. 최근에 하드 코딩을 계속했더니 단축키를 안 쓰게 되네. 콜그룹을 쓰시고 그다음에 콜 해가지고 각각의 가로 크기를 줘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로 크기를 재는데 여기서 병합이 됐기 때문에 가로의 개수를 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이 제목만 받다가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 줄 알지만 사실 여기도 또 병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상의 선을 좀 거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선을 거보고 해서 실제 우리가 선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잘려진 선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개수를 세봐야 됩니다. 자, 개수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열이 7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의 개수가 7개니까 둘, 셋, 넷, 다여 7개 해야 되고 각각 가로 크기를 넣어줘야겠죠. 가로 크기를 재려면 인풋 패널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선 포함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167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사이즈는 여기 병합이 됐지만 병합 안 된 곳으로 가로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71 네,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가로 사이즈 168 그리고 여기도 이쪽에서 132 지금 선을 같이 재고 있는데 안 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리스크까지 생각을 해서 안 재겠습니다. 따로 2씩 뺄게요. 130이니까 이제 실수를 했네요. 두 분씩 재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168이라고? 아, 잘못 쟀구나. 71, 88, 71. 여기가 88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비고라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빈란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표의 가로 크기가 나중에 100%가 될 거기 때문에 100%에서 한 개 값을 안 넣게 되면 나머지가 이것을 모두 더한 값 빼기 100%가 된 나머지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가로 사이즈가 표는 일반적으로 100%를 두거든요. 근데 여기 콜은 각각 열이죠. 열의 크기가 되는데 이 열의 크기에서 전부 다 합산을 해줍니다. 합산해주고 여기서 나머지 값이 만약에 공란이 되면 이 합산된 값에서 100에서 이게 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 콜의 기본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끔씩 꽉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연한 코딩도 안 되고요. 이게 픽셀되고 얘도 픽셀로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 사이트의 크기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부 다 픽셀을 넣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의 그룹 해야겠죠? T헤드 행의 그룹 넣어주시고 행의 그룹의 행은 하나의 행에서 제목셀들만 넣어야 된다. 여기가 다 제목셀이죠.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선을 그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이 총 이게 하나, 두 개가 있죠. 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행에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표를 작업을 하실 때는 병합을 하면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되게 헷갈려. 예를 들어 이렇게 콜스팬 해가지고 2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1 해가지고 이렇게 병합하면서 작업하게 되면 초반에는 많이 헷갈려요. 물론 저는 그냥 바로 병합해서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작업할 때 미리 선을 이렇게 다 그어놓고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도 다 선이 연장돼 있다. 여기도 다 있다. 이렇게 선이 있다고 착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중간에 선 더 있죠. 이렇게 막 선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다 연결됐다고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안 끌리지 않아요. 그래야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을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돌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잘라진 데 없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하면 TH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의 2개죠. 2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참 제가 선을 임의로 넣어 보겠습니다. 임의로 넣고 이거 물론 CSS로 제어해야 되지만 지금 설명을 위해서 임의대로 넣고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볼게요. 숫자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상태에서 우리가 병합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색칠해 놓은 걸 제외하고 다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1번과 2번이 합쳐지고 3번과 4번이 합쳐지죠. 그리고 5번, 6번도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합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을 지워보면 이 세목이라는 것은 1, 2번에 해당되는 거고 9분이라는 것도 3, 4번에 해당되고 세율도 비영업용, 영업용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5, 6번에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병합이 헷갈릴 경우에는 미리 다 그려놔라. 그 다음에 병합 시작해라. 그러면 좋습니다. 1, 2번 합쳐야 된다니까 펄스펜에다가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3, 4번이 합쳐진다니까 4번 지우고 5, 6번이 합쳐지니까 6번 지우고 해가지고 이걸 두면
이렇게 병합이 되죠. 자, 그 다음 줄도 보면 다 합쳐졌죠. 그러면 1번, 8번, 9번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8번, 9번은 제거가 되고 행의 합침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로스펜 넣어주면 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이 30, 11도 합쳐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스펜 2번, 로스펜 2번 이렇게 넣고 필요 없는 건 삭제. 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나중에 표 좀 초반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부터 병합하면서 들어가시다가 나중에 표가 여기 튀어나와 있고 막 어떤 거 들어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7번, 14번 합쳐야죠. 그래서 7번이랑 14번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합이 끝났죠. 이 숫자는 임의대로 넣은 거예요. 숫자를 안 넣게 되면 표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안 넣게 되면 표가 쪼들어서 제가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합쳐야 되지? 전부 다 선이 너무 겹쳐져가지고. 자, 아무튼 이 데이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TED 부분 여기서 세목, 여기는 구분, 세율, 여기는 비고가 되고, 자, 이쪽은 비영업용, 여기는 영업용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다음 행의 그룹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많이 극악의 난이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도 선을 다 이렇게 그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표를 프린트를 하세요. A4 용지에다 프린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볼펜이나 자로에서 쭉 그어보세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어야 됩니다. 이해를 처음에 하기 힘들면 선을 그어서 나중에 계산을 해봐라. 이게 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하나의 행부터 해보는 거죠. 행을 해보고 TD, TH부터 좀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지금 TD, TH를 구별하기 위해서 잠깐 숨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숨겨서 TH, 제목셀과 내용셀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선 제목셀과 내용셀 구별하는 방법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등록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몇 년까지 면제. 그러면 얘가 제목이 되거든요. 이쪽 부분이. 등록과정의 취득세, 경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이게 제목이 되고 이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 자체를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2500cc 초과일 경우 누가 승용차가 승용차는 뭔데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세는 소유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00원은 내용이 되겠죠. 결국 이 숫자나 이런 원, 년 이런 것들은 내용이 되고 몇 킬로그램 이하까지 요거까지는 전부 다 제목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제목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세목과 구분 자체는 제목으로 구별한다. 제목이라는 건 TH다. 그러면 우리가 요 선까지 표현을 해서 우선 봅시다. TH 2개, 여기 또 선이 하나 거져야 되니까 총 4개의 제목이 있고 3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행이 몇 개냐? 행 하나이잖아요. 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복제하게. 컨트롤 시프트 D.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23개였나? 4개였나? 아무튼 쭉 여유있게 좀 넣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병합을 시작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병합하기가 또 숫자 다 써야 되나? 또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숫자를 다 쓰면 좋아요. 그렇지만 숫자를 안 쓰고 좀 표현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현재는 여기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냥 CSS 하나밖에 연결 안 했거든요. 테이블로 해놓고 패딩을 좀 줄게요. 한 임의로 패딩을 TH와 TD에다가 주겠습니다. 패딩을 주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여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좀 넣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메모했던 걸 지우고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요 세 개, 요건 행으로 합쳐지는 세 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야 됩니다. 우선은 내용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합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 그러면 HTML에서 첫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제목은 밑으로 세 개를 행으로 합친다. 그럼 로스펜이겠죠. 세 개를 합친다. 그럼 두 번째 거 삭제, 세 번째 거 삭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병합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도 또 있죠. 두 번째도 로스펜 세 개. 그 다음 행 삭제해주고, 그 다음 행 삭제해주고. 자, 이렇게 병합해주고. 그 다음은 안 됐고, 여기도 안 됐죠. 자, 구분은 이제 좌우로 돼 있죠. 좌우로 열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폴스펜 하나, 그 다음 행에 지우고, 그 다음 행에서도 붙이고, 옆에 거 지우고, 붙이고, 옆에 거 지우고 해서 병합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두고 영업용은 행으로 3개. 그러면 한 칸 건너뛰어서 2개 합치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뛴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스펜을 3개를 합치면 한 칸 건너뛰고 삭제죠. 한 칸 건너뛰고 삭제 해줍니다. 이렇게 합쳐지죠. 마지막 이제 3개 합치면 되죠. 또 마찬가지로 로스펜 3개. 마지막 거 삭제, 마지막 거 삭제 해서 이런 식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행이죠. 이쪽 행인데 이제 개수를 세야 됩니다. 우선 로스펜이 네 번째 행에 로스펜이 들어가는데 이만큼을 다 합쳐줘야 돼요. 자, 개수를 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스펜이 20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더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됐고 얘는 필요 없네요. 한 개를 더 했었구나. 자, 여기 저장을 해서 보면 이렇게 다 합쳐줄 수가 있는 거죠. 옆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야 됩니다. 사실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드림위버를 사용하면 금방 끝나요. 완전 금방 끝나는데 설치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걸로 하드 코딩으로 자, 삭제, 삭제, 삭제. 자, 이렇게 그냥 추가 선택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거 귀찮다.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고 트리플 클릭하면 라인 하나가 선택돼요. 추가 선택은 컨트롤 쉬프트고요. 트리플 클릭은 한 라인 선택.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삭제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두 줄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또 중간중간 끊어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병합이 되니까 또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5개. 로스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고요. 삭제한 그 다음에 또 해야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수가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로스펜 7개. 하나, 포함이 이게 본인 포함이죠. 둘, 셋, 넷, 다여 7개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로스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개죠. 로스펜 3개. 둘, 셋. 자,
딱 맞네요. 이 개수 틀리면 불안해집니다. 이제 뭐 어디부터 틀린 거지? 막 샅샅이 뒤져야 되니까. 자, 여기 병합 없죠? 병합 없죠? 비고만 병합하면 되겠네요. 여기 5개. 저는 승용차 부분 5개. 5개 한 거. 7개. 여기 5개 한 거 있나요?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웠죠? 그리고 여기에서 3개네요. 그럼 여기서 3개. 로스펜 3개. 한 칸 띄우고, 하나, 둘, 셋. 삭제해주고. 미리 보기. 자, 여기 3개. 맞죠? 하나, 셋. 한 칸 띄우고, 다시 5개. 이거 좀 많이 헷갈립니다. 하다 보면. 한 칸 띄우고, 5개. 로스펜 5개. 마지막 거죠.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여기 5개 해주고. 라인 맞죠? 자, 다음에 여긴 7개 그대로네요. 마지막 것만 7개. 7개에서 마지막 것만 7개니까 둘, 셋, 넷, 5, 6, 7개 해주고 5개였는데 여기도 똑같이 5개네요. 그럼 5개, 3개. 로스펜 5개. 둘, 셋, 둘, 셋, 넷, 5개. 여기도 둘, 셋.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제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우선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보죠. 참이죠. 취득세, 경자동차, 여기에서 18년 면제 해주고, 그 다음은 4%. 전기차 140만원 한도 감면. 자, 대충 쓰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는 위에서 경자동차까지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승용차 쓸 차례죠. 앞뒤에서 했기 때문에 승용차, 승용, 자동차 7%까지만. 그 다음에는 그 밖에 자동차 5%. 그 다음이죠. 이쪽이죠. 이제는 소유 과정, 자동차세, 승용차, 그 다음에 2500cc 초과, 2원 cc, 14원 cc, 전기차, 자, 여기 한 줄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0cc 이하고 병합이 됐고, 그 다음에는 19원. 자, 여기도 2000이구나. 2000cc 이하 19원. 다음에는 1600cc 이하 140원 cc 18원. 자, 화물차까지만 쓰겠습니다. 어차피 접근성 테스트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디에더스의 차이 있고 없고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 화물차까지 했나요? 여기 화물차, 자동차 됐고 18원. 1000cc 안 했구나. 1000cc 이하 80원 cc 8원 cc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젠 화물차. 원래 보통은 포토샵 원본이 있어서 그냥 텍스트 복붙 하면 되는데, 지금은 캡처본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만 킬로그램 초과시 비용은. 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길게 안 쓸게요. 그 다음에는 10,000킬로, 8,000킬로그램이야.
자, 여기까지 해볼까? 자, 이렇게 제작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여기까지 제작을 하고 현재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아이디 헤더스를 입력하기 전과 아이디 헤더스를 제공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런 복잡한 표를 제공을 받았을 때 컨텐츠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센스리더로 할 겁니다. 그래서 NVDA도 있지만 국내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센스리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센스리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 센스리더를 실행시켜서 아이디더스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보실 거는 아이디더스가 적용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자, 이제 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소리가 크면 좀 볼륨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센스리더로 들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자체는 아이디 헤더스를 제공하지 않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영업용 요 4%가 누구의 4%인지 그리고 이 5%는 어떤 데이터의 5%인지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지 아이디 헤더스가 없을 경우에 단순히 THTD로만 구분했을 때 과연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시작 25행 7열 11 테이블 제목 자동차세 세율 안내표 테이블 제목이라고 읽었죠. 캡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차세 세율 안내표라고 읽었습니다. 제목 구분 세율 비고를 나타내는 표 DIV를 쳤기 때문에 끊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로 하면 위로 하게 되면 이전을 읽게 되고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하게 되면 다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DIV를 이렇게 묶어주는 이유가 줄내림처럼 뭔가 끊어서 읽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제목과 그 다음에 요약글이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 이제 표로 들어가겠죠? 세목이라고 읽었습니다. 구분 세율 비거 빈줄 빈줄이라는 것은 TR이 끝난 거예요. 비영업용 영업용 빈줄 자,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 행에서 비영업용과 영업용 두 가지만 넣었기 때문에 TR로 두 번 나눴잖아요. T에 대해서. 그래서 빈줄이 두 번씩 나온 거고요.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18년까지 면제 4 전기차 140만 원 한도 감면 자, 4라고 읽었어요. 4 4%가 뭔지 몰라요 지금. 18년까지 면제 내가 이 글씨는 하나씩 다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200원 cc 이거 19원 cc 이 19원 cc가 누구에 대한 19원 cc인지 모른다는 거죠. 비영업용 19원 cc인지 영업용 19원 cc인지 이게 세율을 나타내는 건지 얘가 자동차세인데 화물차를 얘기하는 건지 승용차를 얘기하는 건지 화물차라고 하면 몇 킬로그램 이하를 얘기하는 건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표만 코딩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 헤더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아이디 헤더스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선 TH에다가 아이디를 넣어야죠. 여기다 아이디를 이렇게 다 넣어야 됩니다. 아이디 전부 다. 그럼 여기에다 넣어야 되고 여기 전부 다 아이디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TD에 해당되는 녀석들 바로 이 TD에다가는 헤더스라는 걸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아이디를 제가 임의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요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헤더스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 헤더스를 넣기에는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TH만 아이디를 넣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해서 T1이라고 할게요. T1 아이디는 한 페이지에 값이 동일한 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변경을 해줘야겠죠. 3, 4, 5, 6 그리고 TH만이니까 여긴 7이고요. 8, 9 그리고 여기는 10이겠죠. 여기는 11이고요. 여기는 12, 13,
14 여기는 15 그리고 15, 16, 17, 18, 19, 20 됐고 여기 21, 2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디 여기 다 입력했네요 이미. 아이들을 여기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이제 얘가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발자도로 찍어서 아이들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확대 좀 시킬게요. 자 보면 이 18년까지 면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율 비영업용에 대한 18년까지 면제고 등록 과정에서 취득세 경자동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거를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요.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18년까지 면제. 이게 맞는 문장이겠죠? 그러면 여기 아이디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조립하듯이 단어를 하나하나 조립하듯이 붙여줘야 됩니다. 등록 과정에 지금 T7이죠. 그러면 이 18년까지 면제를 쭉 올라가 보면 18년까지 면제 여기 있죠. 여기다가 헤더스를 넣는 거예요. 헤더스를 넣고 이 안에 우리가 문장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우선은 등록 과정이었죠. 등록 과정 T7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T7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취득세죠. 취득세는 T8 그리고 경자동차가 내용이니까 T9 세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세율이 T3 비영업용이죠. 비영업용이 T5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준 이유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 대한 마지막 단어가 얘가 되게. 그러면 이따 들어보겠지만 센스리더로 읽게 되면 등록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18년까지 면제 이렇게 읽어요. 그럼 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막노동입니다. 하지만 해줄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이해를 해보면 그전에는 이 숫자 자체가 읽어주기만 했지만 실제 사용자가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런 걸 접근할 때 내가 뭘 어떻게 넣어줘야만 저래서 넣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그래서 아이디 헤더스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좀 쉬워요. 이 T10이죠. 그럼 여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 7%가 7% 입력하면 얘죠? 헤더스가 여기까지고 여기가 10인 거예요. 그리고 세율과 비영업용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다른 것만 캐치를 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복붙. 그러면 이 헤더스에 패턴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5%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고 다른 건 뭐다? 다 같지만 그 밖에 자동차라는 것만 달라요. 그러면 그 밖에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 T11만 넣어주면 이게 이 세 가지 읽는다는 거죠. 자, 근데 4%는 뭘까? 4%. 얘를 얘기하는 것은 등록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승용차 자동차, 그 밖에 자동차, 세율, 영업용이 이거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뭔가 다르죠. 그러면 이 4%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 복사해서 4% 어딨냐? 여기다 붙여주는데 T11이 아니라 T9, T10, T11, T3에 T5가 아니라 얘 T6일걸요? 그렇죠? 이 T6이죠? T6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접근해서 읽었을 때는 등록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승용차 자동차, 그 밖에 자동차, 세율, 영업용이 4.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비고는 똑같겠죠. 1, 2, 3, 4, 5, 6,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율 같은 것도 읽기 위해서는 비고를 읽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전기차 감면 얘 녀석이고 11까지 갖고 T3가 아니죠. T3가 아니고 T4고 T6은 없는 거죠. T6 자체는 영업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ID 헤더스를 이 첫 번째 핵만 넣어봤어요. 지금 이게 되게 코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 핵만 넣어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센서리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시작 25행 7열 11. 테이블 제목 자동차세 세율 안내표. 제목 구분 세율 제목. 구분. 세율. 비고. 빈줄. 비영업용. 영업용. 빈줄. 자, 이제 등록까지 읽을 차례죠.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18년까지 면제. 지금 그냥 읽지만 여기서 특수키를 눌러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세율 영업용사. 자, 여기 영업용 사람을 읽었죠. 18년까지 면제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18년까지 면제. 자, 여기 읽었죠. 제가 아까 ID 헤더스 안 할 때 어땠나요? 그냥 얘만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ID 헤더스 넣으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경자동차, 세율, 비용료 18년까지 면제.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세율, 영업력 사하라고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세율 영업용사. 그 밖에 자동차로 제가 잘못 넣었나 보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쵸. 얘는 경자, 승용차 이거 다 읽는 거죠. 잘 넣었네. 잘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전기차 140만이라고 하면 세 개 다 읽고 비고하고 읽겠죠. 사용자 윈도우 목록 대화 상자 목록 상자. 이드 헤더즈 인터넷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비고 전기차 140만 원 한도 감면. 그쵸. 이렇게 읽죠. 다음에는 승용차 읽겠죠. 등록 과정 취득세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비고 전기차 140만 원 한도 감면. 다음에 빈줄. 승용자동차. 등록 과정 취득세 승용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7. 그쵸. 등록 과정 취득세 승용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7. 네, 승용차 세율 비영업용 7이라고 읽죠. 빈줄. 빈줄은 TR이 넘어간 거고요. 그 밖의 자동차. 등록 과정 취득세 그 밖의 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5. 네, 이렇게 읽죠. 우리가 아이디 소유 헤더스를 과정. 넣게 되면 소유 과정. 프로그램 사용 중지. 그래서 아이디 헤더스를 넣게 되면 등록 과정 취득세, 그 밖의 자동차, 세율, 비영업력 5 이렇게 읽게 되죠. 이 특수문자는 제가 좀 센스리더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특수문자를 못 읽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이게 다 읽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한 단어잖아요. 복잡한 표의 기준이 뭐냐? 로스펜, 콜스펜이 있는 게 복잡한 표냐? 근데 단순히 여기서 로스펜, 콜스펜 한 번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복잡한 표로 해당은 안 되고요. 웬만하면 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난 잘 모르겠다 하면 로스펜, 콜스펜 전부 다 그냥 복잡한 표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 헤더스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디 헤더스 한번 해보았고요. 제가 센스리더 설정이 살짝 잘못돼서 특수문자를 못 읽었는데 특수문자를 읽게 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뭔가 다 읽었을 겁니다. 우선 아래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위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했고요. 이런 패턴대로 우리가 아이디와 그리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TD 영역에다가 헤더스 속성을 넣고 내가 낱말 맞추듯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듯이 한 다음에 이 아이디를 각각 한 칸씩 띄우면서 다중 클래스처럼 한 칸씩 띄우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 사용자분들이 이런 복잡한 표를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제공받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표들이 흔한 표잖아요. 특수한 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를 들어 뭐 금융권만 가더라도 정말 이런 표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는 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일반인들은 금방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좀 더 꼼꼼한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